클러스터 어널리시스죠. 군집 분석은 지도 학습일까요? 비지도 학습일까요? 네, 비지도 학습이죠. 어떤 구체적인 레이블, 집단 변수나 예측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, 우리가 이제 그 유사한 군집을, 유사한 집단들, 특성들을 보이는 군집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. 당연히 이제 탐색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이겠죠. 그래서 종속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, 그러니까 비지도적 학습이라는 얘기죠. 몇 개의 대표적인 그룹을 세분화하는 분석으로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죠. 자,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리를 측정합니다. 개체들 간의 거리죠. 묶는 기준은 변수가 아니에요. 묶는 기준은 개체죠. 개체, 케이스. 변수는 기준, 그러니까 축이고, 데이터에서 개체들을 묶어나가는 그런 탐색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을 묶는 거죠. 물론 이렇게 클리어하게 잘 묶이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자가, 분석자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. 인구학적 특성, 라이프 스타일, 거래 특성, 여러 가지 기준의 변수를 가지고 묶었더니 이렇게 묶이는데 요 A라고 하는 집단들을 다시 들여다봐야죠. 이 사람은 누구야? 이 사람들은 뭐 연령대 30이고 소득은 300만 원이고 자녀가 있고 교육 수준은 이렇고 구매 금액은 이래.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거리 기준으로 유사한 것을 묻고 그 세부 군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까지 해야 이게 군집 분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알고리즘이 해준 거고 이건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. 군집의 수는 몇 개로 할 것이냐 정해진 게 없습니다. 통계적인 기준으로 약간 가이드는 있습니다만 연구자가 역시 3개로도 해보고 4개로도 해보고 5개로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군집의 수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가장 분명하게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집단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. 자, 이제 특징은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, 그리고 그러니까 군집을 나누는 기준이 결국은 변수예요. 그러니까 성별 연령 기준으로 할 것이냐, 성별 연령 소득으로 할 것이냐, 아니면 소득과 지출로 할 것이냐. 결국 이제 역시 다차원 공간에서의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축을 뭐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죠. 축 하나를 더 만들면 3차원 공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이제 거리가 비슷한 것들을 묶는 거고 결국 이 기준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역시 그 집단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. 그런데 그들의 어떤 소비 패턴을 찾아서 A군집은 뭐 사고 B군집은 뭐 사고 C군집은 뭐 사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A군집에 맞는 혹은 B군집에 맞는 이렇게 이제 약간 제품의 세분화를 하려고 한다. 그러면 그들의 구매 및 구매 이후에 쓰는 행동들이 기준 변수가 되겠죠. 인구학적 특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전에 어떤 그 금융 행동에 대한 소비 패턴을 군집을 찾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뭐 지출, 소득, 소비, 대출 여부,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역시 기준으로 해야겠죠.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. 그래서 기준 변수에 대한 설정, 이 독립 변수라고 했는데 솔직히 독립 변수가 아니죠. 독립 종속의 개념이 아니니까 어떤 기준 변수를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고 분석을 통해서 여러 군집을 만들어 보고 그 변수들이 잘 집단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탐색적 분석으로 군집의 수뿐만 아니라 군집의 특성 같은 군집들을 찾기 위한 거죠.
그리고 이제 연속형 변수만 사용할 수 있고 범주형 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.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소득과 소비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 거리는 얼마나. 근데 만약에 소득이 아니라 성별이라고 해보면 성별은 그냥 남자냐 여자냐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만 존재하죠. 그 남녀에 따라서 이미 거리가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범주형은 못 쓰는 건 아닌데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범주형 자료에 따라서 집단이 이미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주형만 가지고 더미 변수, 원하드 인코딩에서 쓰는 경우는 몰라도 범주와 연속이 막 섞여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.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예. 그 계층적 분석이나 비계층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K민이라고 하는 K는 군집수를 얘기하고 민은 그 군집의 중앙을 얘기하는데 이 K민이라고 하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대부분 많이 써요. 왜냐하면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뭐랄까 약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그 실제적인 분석되는 알고리즘에서 비계층적 방법보다 더 나은 게 그런 건 없어요. 차라리 비계층적 방법은 이렇게 군집을 막 여기 속했다 여기 속했다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제 찾는 과정인데 계층적은 A 군집에 한번 속해버리면 이 사람 다른 어떤 기준이 생겨도 이 비군집이나 다른 군집을 못 가요. 이미 딱 묶여버려요 이렇게.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건 이 비계층적 분석을 많이 쓰죠. 소속 집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도 속했다 저기도 속했다 최적의 그런 과정들을 찾아 나갑니다.